강원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산불 원인 조사와 피해 복구 등이 남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고성군 산불 발화 최초 지점입니다. 네, 그곳 고성 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저희 YTN에서 불꽃이 튀는 발화 장면을 제보 장면으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산불 원인 조사 지금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산림 530여 헥타르가 불에 탔죠. 세 곳에 대한 이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인제와 고성, 속초 그리고 동해, 강릉에 대한 이 산불과 관련해서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인 감식 결과와 CCTV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강풍 등 당시 기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곳이 구덩인데요. 이곳이 고성에서 시작돼 속초로 확산한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입니다. 이곳에 대한 이 수사는 전신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신주가 있던 자리인데요. 조금 전에 한전과 국가수 직원들이 나와서 이물질 성분 분석을 위해서 전신주를 아예 뽑았습니다. 저희 YTN이 처음 보도한 것처럼 최초 발화 순간, 그러니까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순간이 CCTV에 그대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신주 개폐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개폐기는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로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합동 감식을 통해서 경찰은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모아서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요. 국가수는 전선이 분리된 단면과 그을린 흔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전신주 관리 소홀 부분과 광풍으로 외부에서 이물질이 날아와 자극을 줘서 불꽃이 일어난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 지역 대형 산불 매번 전신주와 고압선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4년 속초 강릉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역시 고압선 절단이나 전신주 결함 그리고 쓰러진 소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강릉과 동해, 인제, 이 부분에 대한 산불의 그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 난 산불의 원인은 일단은 신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당의 관리인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아직 추정이지만 이 법당에 올려둔 전기초로 인한 반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이 옥계면에 있는 재단인데요. 광범위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자주 불을 피웠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서 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제군 산불의 경우에 도로 옆 야산 약수터 인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발화 원인 오리무중입니다. 발화 지점이 비교적 명확한 속초 고성 산불이나 강릉 동해 산불과 달리 인제 산불은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산물 소각이나 담뱃불, 화목 보일러 같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일단 고성 산불의 비화 가능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그 이재민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타버린 건축물들이죠.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주택의 복구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주민 구호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나 세금 감면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특별법상의 기준은 주택 전파의 경우 1,300만 원, 반파는 650만 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정해지는데요.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당연히 자부담 부담에 가장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요. 주택 피해 복구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가 자부담이 20-30%에 달해서 이재민들이 집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집을 잃은 이재민들 대부분이 연로한 상황입니다. 수천만 원 자부담도 버거운 상황인데요. 일단 강원도는 현재 추정되는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사업비 405억 원 가운데 70%인 283억 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이나 이재민 주거 안전 지원비 등도 예비비나 재구호 기금에서 빼서 쓰기로 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도 강원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죠. 아무래도 피해가 큰 지역이니까 이 지역으로 놀러 가기 좀 미안하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해당 시군이 적극적으로 관광 부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 날 주요 관광지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시장에도 가보고 주요 관광지들 많이 가봤는데요. 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 경기가 너무너무 추락을 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지역이 관광산업이 상권이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 관광도시입니다. 인터뷰를 저희가 해보니까요. 관광객들은 대형 화재가 난 곳에 놀러 가기 참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산불보다 오히려 외면이 무섭다. 가장 큰 봉사, 자원봉사는 방문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동해안 주민이나 상인들은 동해안을 찾아달라는 SNS 릴레이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속초시장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가 났기 때문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안 오므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피해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동해안 지방을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와서 물건도 팔아주시고 관광도 해주시는 것이 네, 조금 전에 강원도에서 안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무척 셉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이 건조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는 헬기가 이곳 근처에서 계속해서 잔불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자치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YTN 지환입니다.